낙관론이 팽배했던 연초 분위기와는 달리 주식시장은 공포감에 휩싸인 폭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연이틀 연중 최저점을 경신했고 코스닥은 11개월 만에 700선 밑으로 내려갔는데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김혜람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가 2100선이 붕괴됐다라는 점,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코스피는 올해 최고점 대비 21%가 넘게 빠졌고 코스닥은 27%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 코스피에서는 2100, 코스닥에서는 700선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무너진 거죠. 이 코스피 2100선은 확정 실적 기준으로 PBR 1배 이하입니다. 이 확정 실적 기준으로 PBR 0.93배,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는 7.9배로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016년의 글로벌 디플레이션, 2011년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라서 유럽 재정위기가 공포 확산되겠다는 공포감이 있었을 때의 수준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 PBR 1배 브레이크가 이번에는 작동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PBR 0.9배라는 의미는 시장 청산가치 이하에 해당된다라는 의미인데요. 게다가 심지어 내년에 금융위기가 닥치고 기업이익이 15%가 감익된다라는 것을 해당하는 정도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좀 과도한 공포감이 엿보입니다. 펀더멘털 장세가 아니라 이 센티멘털 장세로 너무 오버슈팅이, 언더슈팅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한 배는 지켜준다, 혹은 코스피 2100은 지켜줄 거다라는 심리적인 지지가 있었는데 이게 무너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더 좀 정서적인 불안감이 있는 것 같고 얘기를 해준 것처럼 어떤 센티멘탈에 좌우되는 장세가 된 건데 이걸 좀 구조적인 문제로 풀어보면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코스피 버팀목이 없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너무 대외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대외적을 먼저 보면요. 미국의 미중의 무역 분쟁, 여기다가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충돌까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대두가 되고 있고요. 또 이탈리아 예산안을 두고 유럽에서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대내적으로 보면 한은 총재가 금리 인상과 수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었고, 셀트리온 블락딜 이슈로 인해서 대학바이오주가 크게 급락을 했고, 또 북미 정상회담이 지연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 시장은 그래도 잘 나갔었는데 미국마저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간밤에 뉴욕 증시 중에서 나스닥은 4.4% 급락을 했는데요. 이는 7년 만에 가장 큰 하루 낙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 회사들이 기술주들인데 이들의 실적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 또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 미중 무역 갈등을 격화를 시켰고 나프타 협상을 재진행을 했고 유럽이나 일본에 대해서 경제 우위를 가지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미국만 잘 나가는 그런 경제 상황이 됐었습니다. 미국은 3분기에 GDP가 3.4%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등 고성장세입니다. 글로벌 자금이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에서 외인들이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넘어갔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주가가 아래로 흐르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건데요. 미국 하나는 잘 나갔었는데 근데 문제는 미국 시장마저도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감이 휩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미국 시장도 안 좋다고 하는데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중국과 협상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또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미국 시장마저도 좀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센티멘트가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PBR 1배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공포 장세에 접어든 겁니다. 어떻게든 시장을 좀 붙잡아 줄 요소를 찾아본다면 그래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3분기 정점 그리고 4분기에는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무리 나온다 하더라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당장 오늘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근데 폭락 장세에서 그냥 묻혀버리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 펀더멘털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경제포럼, 이 다보스 포럼이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이 거시경제 안정성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기초경제 환경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또 사실 4분기 기업이익 컨센서스도 사실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방을 견인할 수 있을 정도로 또 기업이 좋냐, 또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업 이익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3분기 코스피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55.5조 원인데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17.5조 원, 또 SK하이닉스 6.5조 원을 빼면 31.5조 원이 됩니다. 이는 작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뺀 코스피 3분기 영업이익이 32조 원이었는데 이보다 0.5조 원 줄어든 수치입니다. 근데 0.5조 원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이런 정도의 폭락 장세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뭐 펀더멘털이 아니라 센티멘트 장세로 들어섰기 때문이고요. 또 여기다가 셀트리온 2대 주주가 블록딜 지분 처분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또 바이오주의 투심이 굉장히 급격히 악화가 됐습니다. 다음 달 둘째 주에 녹십자셀이나 뭐 휴젤 같은 곳들의 좀 큰 바이오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날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바이오주의 센티 또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빼고는 뭐 실적도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 센티멘털도 그렇고 펀더멘털도 다 안 좋다는 건데 이런 상황 그리고 오늘 같은 폭락장에서 이 질문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산타랠리 연말에 항상 말은 하지 않습니까? 좀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랠리를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죠. 이 반등을 하려면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악화됐으니까 이것이 다음 달 6일에 있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악화된 여론이 좀 반영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좀 대화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를 조금 완화를 시켜야 합니다. 또 이 밖에 우리는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이 어느 정도나 방어가 되는지 수준을 좀 봐야 되고요. 한편으로 미국 시장 망가지는 거 뼈아픈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밟아야 하는 수순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미국 시장에 문제가 생겨야 트럼프와 연준에서 이 정책의 변화 실마리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 과도한 공포 심리가 좀 진정이 되면서 우리도 주가가 지금 밸류가 너무 싸니까요. 좀 빠르게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김혜람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